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하면 가부장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또라이 같은 남친과 시원하게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 준비 중인 예신입니다. 이제는 예신이었습니다가 맞겠네요. 남친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어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도 크고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친은 30대 초반이고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저를 웃겨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소소하게 선물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술자리를 자주 갖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보고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평소와 다름없이 즐겁게 통화를 했습니다. 남친이 이번 추석에 시골에 내려가는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차례 지내고 외가는 안 가냐고 물었어요.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는데 남친은 갑자기 외가는 무슨 외가냐? 여자는 결혼하면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생각도 하면 안 된다 하길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평소에 남친은 아이를 좋아하고 혼자 사는 집에 제가 가면 제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음식도 잘해주었어요. 그러더니 남친은 결혼하고 나면 자기는 보고 자라온 대로 가부장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고 남편이 가정적인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큰 집과 자기네 집의 분위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따라야 한답니다.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 팔려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노비나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순간 의심했어요. 나와 헤어지고 싶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남친에게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자라면서 큰어머니나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자기는 남자이니 손해볼 것이 없답니다. 남친이 또 얘기를 하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 것이고 맞벌이는 없다. 너는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친이 나이치고 돈을 적게 버는 편이라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더 이상 욕심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남친은 대출도 있고 서울에 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도 빠듯하면서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인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친 직업이 몇 년이 지나더라도 연봉이 크게 오를 직업도 아닙니다. 그럼 아내가 될 사람에게 맞벌이를 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다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친 말이 산후조리원은 무슨 이러더군요. 자기는 아이가 태어나도 일을 해야 하니까 저를 돌봐주거나 하지 못할 것이랍니다. 저 혼자 알아서 미역국 끓여 먹으라고. 육아도 여자가 혼자 하는 것이니 아이가 놀아달라고 해도 자기는 엄마에게 가라고 말할 거랍니다. 그럼 전업주부는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육아와 살림을 해야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갖다 주면서 가사 도우미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했더니 여자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나요? 지금은 공주 대접을 해주고 있지만 결혼하면 바로 달라질 거라네요. 이런 또라이 새끼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바보였던 거죠. 사람 볼 줄 모르는 바보. 저는 저희 아빠가 가부장적인 편이라서 아빠 같은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남친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나왔던 거예요. 남친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본인의 생각을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요? 그랬더니 제가 안 물어봐서 말을 안 한 것이라네요. 지금까지 자기가 다정하게 대해준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장난치듯이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남친이 얘기를 하니 너무 배신감이 들어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결혼하면 가부장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길래 나도 종노릇하러 들어가려고 이렇게 배우고 자란 것 아니라고 절대 오빠 생각대로 될 일은 없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간 연락 없이 지내다가 남친 전화가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생각 좀 해봤냐고 하더군요. 여자는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후회 없겠냐 묻길래 후회할 일 없을 것이라 말했죠. 남친은 지금 결혼을 진행 중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했습니다. 정말 미친놈 같았어요. 남친을 사귀어보니 남자는 대부분이 가부장적이더라고. 근데 그걸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오빠는 대놓고 그걸 드러내고 나한테 무조건 맞추라고 하니 내가 고생길을 접어들 걸 뻔히 알면서 결혼하고 싶겠냐고 했죠.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남친은 전화로 저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네가 어디 가서 자기 같은 남자 만날 것 같냐고 하길래 너같이 돈도 못 벌면서 남성 우월주의에 찌든 남자는 정말 못 만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부장적인 마음으로 원 없이 살고 싶으면 한 달에 3천 이상 벌라고 했어요. 그럼 맞춰줄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 탓도 있겠죠. 예전에 장난식으로 말할 때 진심인지 아닌지 좀 더 자세하게 대화를 해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 헤어졌을 테니까요. 내일은 부모님께 자세히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네, 잘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찌질이 새끼네요. 누가 봐도 미친놈입니다. 혼자 살기도 빠듯한 놈이 참 개소리가 심하네요.